네, 안녕하세요. 파이코인, 요즘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요즘 이제 연세 드신 그 파이오니어 분들, 저랑 저희 유튜브 보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저처럼 이제 기계치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파이코인에 대해서 이제 많은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어, 잘 될 것 같다고 이제 믿고 싶은 마음은 있으시지만 이게 정말로 잘 될 건지 어떤 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없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이제 그 가계부채가 이제 제법 많은 나라죠. 근데 이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처럼 가계부채가 많아도 매월 이렇게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그 만기에 갚는 구조가 굉장히 많고 또 지금은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집값이 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르지 못하게 되면 어딘가에 막히게 되면 참 깝깝한 일들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이제 파이코인이 빨리 상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그런 생각은 저도 하지만 이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하시고 왜 그러냐면 너무 목매여서 바라보게 되면 되려 일이 안 되고 정확한 판단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뭐 돈이 필요한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의 어떤 지혜의 눈으로 이제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저 자신이 그런 게 없었었어요. 그런 게 없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를 이제 하나 둘씩 갖춰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돈은 잊어버리게 되고 전혀 다른 쪽에 도 쪽으로만 그렇게 가면 공부도 안 되잖아요. 뭐 제가 무슨 도 닦는 게 직업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파이코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좋은 공부 소재로 잡았는데 파이코인에 대한 개념, 파이코인이 어떤 것인지, 파이코인이 다른 코인과 뭐가 다른 것인지, 그리고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처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을 닮아가는 것을 바라는 거지, 뭐 이더리움처럼 되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 이더리움과는 전혀 결이 다른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이코인 가치가 떡상하려면 두 가지가 필수적인데 지금 이 중에서 한 가지는 코어 팀에서 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들이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한 가지, 파이오니어 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한 가지. 저도 어제 처음으로 이제 뭐 마누라 거를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저기 뭐예요 그 메인넷 그 체크리스트 했더니 뭐 마누라 핸드폰 제가 볼 일이 있나요? 그래갖고 이리 줘봐 이래갖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해주고 뭐 아들 녀석은 계정 폭발을 해갖고 다시 이제 만들으라고 해야죠. 어,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이 파이코인이 암호화폐인지 디지털 화폐인지 가상화폐인지 이게 그런데 파이코인 물론 제일 많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많이 쓰고 니콜라스 부부도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지금 우리는 암호화폐를 만들고 있다. 크립토 커런시를 만들고 있다. 근데 크립토 커런시라는 암호화폐라는 말도 있지만 암호화가 안 된 사기꾼 같은 코인들이 많거든요. 암호화가 엉성하게 돼갖고 누구든지 풀어 제낄 수 있는 암호화폐가 많아요. 그런 옛날에 도토리 같은 거죠. 그런 건 가상화폐죠.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있고 가상 세계에서만 쓰일 수 있는 화폐. 가령 파이코인 생태계에서만 쓰인다 그러면 가상화폐죠. 그리고 종이나 어떤 물질에다가 사용한 게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구현한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이긴 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파이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암호화된 화폐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이렇게 쓰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코인 중에 모든 게 암호화폐도 아니고
모든 게 디지털 화폐이긴 하죠. 디지털 화폐이긴 하고 개념적으로 좀 달라요. 그렇지만 뭐 크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가상화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령 비트코인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엘살바도르에서는 가상화폐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런 나라에서는 법정화폐로 쓰이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아니라 이거는 실질 화폐죠. 실물 화폐죠. 비트코인은 중앙아프리카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에서는. 그리고 또 비트코인은 결제 통화로도 쓰이잖아요.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물건을 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가상화폐도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가상화폐가 아니거든요. 지금 파이코인은 가상 공간에서만 쓰이는 가상화폐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NFT 같은 작품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 가상화폐 단계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폐는 가상 공간에서만 쓰이는 화폐를 가상화폐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는 지금 이제 뭐 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어, 디지 한국의 원화를 디지털화시키고 미국의 달러를 디지털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중앙은행에서 하고 있는 거.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런 거를 이제 한국도 이런 거를 이제 검토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CBDC 중앙은행에서 원화와 똑같이 CBDC를 이제 인터넷상에서 쓸 수 있게 할 거고 우리나라도 이걸 할 거죠.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 열리고 있는 이제 국제결제은행에서 BIS에서 지금 각국 중앙은행에서 만드는 디지털 화폐랑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상화폐랑은 구별이 되는데 이 암호화폐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화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가상 공간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물 공간에서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거는 리플도 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제 기여를 하고 있죠. 그 송금 같은 게 빨리 되게 하고 그 비트코인은 확실하게 이제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게 몇몇 안 된다, 유의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디지털 화폐는 아날로그 화폐를 디지털화 시키는 것 그리고 그게 디지털 화폐이고 비트코인도 디지털 화폐고 나머지도 다 디지털 화폐지만 중앙은행에서 관장하는 디지털 화폐가 CBDC 이걸 디지털 화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걸 전부 통틀어서 너도 나도 이제 암호화폐라 그러는데 도대체 암호화폐가 뭐야? 암호화 기술이 들어간 거죠. 암호화 기술이 들어갔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지금.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77%를 중국 거래소가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죠. 2020년에 지금은 더 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가 중국과 디스턴싱 좀 거리를 두기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디리스킹 얘네는 좀 체제가 다르네 디리스킹 디커플링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죠. 니네 빠이빠이 이건 아니죠. 근데 뭔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급선 다변화 중국이 뭐 히토류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몇몇 품목에 대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중국이 공급자의 힘을 갖고 있었는데 중국이 공급자의 힘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위험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국인들이 하는 거래소다. 근데 중국인들은 물론 이제 뭐 저희 조카들 미국에 있는 저희 조카들도 한국인이지만 이놈들은 한국말을 못해요. 한국말을 못하고 한국 음식을 먹지도 않고 거기서 같은 한국 남자랑 결혼했지만 거기서 태어난 녀석이랑 결혼해갖고 그냥 영어로 쓰고 그런 애들은 뭐 미국 애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번에 뭐 그 엘리멘탈이라는 영화에서도 보게 되면 많은 이 동양인들은 뿌리를 잇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국이 갖고 있다. 이건 지금
세계 경제에서 원하는 디리스킹, 디스턴싱, 디커플링 개념에 지금 암호화폐를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하는 게 이게 중국 때문에 그런 거죠. 중국인들이 쥐고 있는 이 공급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요. 공급선을 다 쥐고 있으니까요. 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 근데 이 암호는 뭐 중국은 체제가 그러니까 암호를 하든지 암호를 해독하든지 암호화된 거를 뚫고 가든지 이런 거는 북한도 이런 그러니까 이런 암호화가 돼야 되는데 이 암호는 뚫리지 않는 암호는 없다라는 거죠. 뚫리는데 뭐 1억 년이 걸린다, 뭐 10만 년이 걸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뚫리지 않는 암호는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뚫리지 않는 암호를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민간인이 만들어서 한다. 아직까지는 이런 사회 주도 세력이라든가 현재까지의 상식으로 보게 되면 미래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가 참 앞으로 잘 될 것인지 못 될 것인지 지금 이제 여태까지는 힘 가진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는 알고 있단 말이죠. 문제점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국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었잖아요. 국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지만 이게 근거를 알 수 없는 참 이런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하건 중국에서 하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암호화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금융감독원이니 SEC라는 것들이 이거를 이제 감독을 할 때 감독을 하려면 감독 대상이 감독할 수 있는 요건을 감독원에서 제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감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생각을 안 하니까 지금 소송이 생기는 거죠.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있는 거거든요. 이런 와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감독을 할 수 있는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증권처럼 갖추는데 가장 중요한 게 KYC죠. 떡상 조건 암호화폐가 떡상 조건 1은 KYC예요. 비대면 사회에서 이런 가상 공간에서 디지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가 너 맞아? 이거잖아요. 네가 너 맞냐고.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납니다 라고 증명하는데 사실은 전화 몇 통화 해봐도 다 나오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대학 가짜 졸업생 중에 이화여대 출신 나 이대 나왔어 그렇게 해서 사기치는 여자들이 제일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남녀공학 같으면은 어떤 여학생이 남녀공학 같으면 나 이대 나왔어 나 어디 나왔어 그러면 그래? 거기 내 친구도 거기 나왔는데 무슨 과야? 이러면서 이게 KYC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화여대라든지 숙명여대라든지 서울여대라든지 이런 여대는 남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제일 가짜 졸업생들이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대. 그렇지만 그런 거 아니고서는 한국에서는 네가 너 맞아? 하는데 얼마 안 걸리는데 이게 지금 이민자를 막 무작위로 받아들여 갖고 난리가 났던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멕시코랑 국경을 허물어 갖고 남쪽 국경으로 막 넘어오는 외국인들을 그냥 미국에다가 풀어놓는 미국이라든지 이게 너가 맞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한국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이런 중국 조선족 우리 동포들이 있고 고려인 동포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인지 북한 간첩인지 중국 사람인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그러지만 중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과실은 우리랑 똑같이 하면서 의무는 하나도 안 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KYC가 이게 다시 한번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실질적인 이런 아날로그 사회에서도 그렇죠. 디지털 사회에서는 뭐 돈을 뭐 그 뭐에 이렇게 어? 돈 뜯기는 거 있잖아요. 뭐 전화 같은 거로. 이게 지금 네가 너 맞아? 이것 때문에 지금 KYC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마누라도 그 제가 메인넷 체크리스트 보니까 지금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지각 구절 않는 게 있어서 이제 제가 어제 그거 해주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KYC가 하고 있다. 지금 각국 정부 그러니까 암호화폐,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가 이렇게 비공식적에서 공식적인 것으로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ETF도 만든다 어쩐다 저쩐다 하지만 이것이 KYC가 된 상품인지 아닌지를 이거를 제대로 준비하는 데는 파이코인밖에 없다. 그래서 떡상 조건 1은 경영팀이 하는 것이다. 그럼 떡상 조건 2는 정상적 사람들의 수요 증대 필요한 거래야 되는 거죠. 파이코인이 필요하다. 비트코인은 이상한 애들이 처음에 막 필요로 했잖아요. 2008년도 금융위기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럽하고 미국하고 갈등이 있으면서 이게 스위프트 때문에 달러는 다 추적이 다 하니까 이게 추적 안 하고 돈 세탁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돈이 있고 불법적이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떡상을 했죠. 근데 이게 빨랑빨랑 결제가 안 되니까 이더리움이라는 게 또 나와가지고 같이 올라갔죠. 그리고 송금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리플 같은 게 나와서 또 했죠. 또 사람들이 이게 가치가 있나 없나 믿으니까 안 믿고 의심하니까 뭐 테더니 뭐 USDC니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만들었죠. 그렇게 자체적으로 했는데 감독기관이 보니까 이게 태도도 제대로 안 되고 스테이블도 제대로 안 되고 얘네들이 우리 화폐를 막 명함 팔고 다니면서 별 이상한 짓을 하네 이러면서 이제 검토가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번 그렇게 바람 부르면 두 번째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감시를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상적인 사람들의 수요 증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뭐 미국이 저렇게 이제 달러가 저렇게 되면 현재까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통화는 달러이기 때문에 이게 달러의 움직임과 달러의 흐름이 원활함에 않음에 따라서 막 여기 인플레율이 막 터키 뭐 80%뭐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막 500%막 200 몇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200 몇 프로 막 아르헨티나 50 몇 프로 막 80%, 90% 이런 나라들은 자국 화폐에 대한 신용이 없잖아요. 자국 화폐, 우리나라도 IMF 때 우리나라 화폐만 엉망이 됐잖아요. 자국 화폐에 대한 신용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경제 운영이 안 되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차라리 우리 비트코인 쓸래라고 하는 건데 비트코인을 또 그렇게 쓰는데 비트코인을 이거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하니까 이거 법정 화폐로 쓰기도 참 뭐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도 그 문제를 헤쳐나갈 테지만 지금 파이코인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파이코인이 필요하다. 파이코인을 통해서 뭐를 한다라는 이런 수요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파이코인 결제 매장이라든지 파이코인 몰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해요.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생각해 보세요. 엘살바도르 거로 물건이 이번에 러시아도 전쟁이 나면 뭐 자고 일어나면 말이 값이 2배, 3배 오르는데 루브르화로 갖고 있으니까 파이코인으로 갖고 있으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파이코인이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필요로 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코어팀도 하지만. 그래서 물가 안정, 금리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와 사람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이 개인 부채가 많고 개인 부채가 많은 게 문제인 것이 외국인처럼 원금과 이자를 매월 상환하는 구조가 아니라 만기 일시 상환이 많으니까 금리가 떨어지지 않거나 만기에 가서 집담보나 집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것이 안 되면은 집이 통째로 날아가는 투기적으로 한 사람들은 날아가는
그러니까 이걸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금리에도 좀 디플레이션 통화가 되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정적이고 이렇게 되면 그게 파이코인이 만약에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파이코인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100불, 1000불, 만불 이렇게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걸 갖고 있는 게 낫겠다. 저거를 우리가 법정 통화로 쓰는 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런 좀 후진국들이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있고 거기에 문제점을 받고 또 이제 팔코인 가치가 떡상하려면 두 가지가 필수적인데 이제 첫 번째는 그 암호화가 확실하게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채굴하는 자기 자신을 우리가 파이코인은 지금 따라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나 채굴자 나는 고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뭐 제 영상에 뭐 광고 다는 것도 싫고 뭐 구독 좋아요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 보는 것도 싫고 그냥 보는 사람만 보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그분들에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